가게 문 닫아요. 오늘이 영업 마지막 날이에요. 네. 그럼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가게 문 닫아요. 오늘이 영업 마지막 날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작은 카페의 마지막 날, 1년 동안 매일같이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문하던 손님이 카페 사장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사장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그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손님은 1년 동안 매일 같은 메뉴만 주문했던 걸까요? 서울 한 골목에 작은 카페 온기가 있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이지연은 35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5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이 카페를 열었습니다. 커피를 좋아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했던 지연에게 카페는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매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입구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선 것입니다. 그것도 2개나. 손님들은 하나둘씩 대형 카페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프랜차이즈는 할인 이벤트도 많았고 포인트 적립도 됐으니까요. 작은 개인 카페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없었습니다.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50잔 팔리던 커피가 30잔, 20잔, 10잔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연은 임대료와 재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올 때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지연은 고민했습니다. 카페를 계속 운영해야 할까?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할까? 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1년만 더 버텨보자고. 1년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문을 닫자고. 그것이 지연이 자신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 결심을 한 날 신기하게도 새로운 손님이 카페를 찾았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남성은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사이즈는요? 레귤러로요. 평범한 주문이었습니다. 지연은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손님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간에 그 손님이 또 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지연은 단골이 생긴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정확히 매일 같은 시간 오후 2시에 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메뉴 아메리카노 레귤러 사이즈만 주문했습니다. 다른 메뉴는 한 번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커피 취향이 확고한 사람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1달, 2달, 석 달이 지나도 그 손님은 변함없이 같은 메뉴만 주문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나 주말이나 상관없이 그 손님은 정확히 오후 2시에 나타나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왜 매일 같은 시간에 올까? 왜 항상 같은 메뉴만 시킬까?
하지만 손님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드릴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연은 그 손님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손님은 항상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밖을 내다보거나 가끔은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를 타이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주문할 때와 계산할 때 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것도 본 적이 없었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손님에게서 묘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손님의 눈빛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손님은 잠시 지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네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 이후로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원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조용한 공간인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지연은 손님에게 작은 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에는 커피를 조금 더 뜨겁게 만들었고, 더운 날에는 얼음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손님의 컵에는 항상 신경을 썼습니다. 손님도 그것을 알아챘는지 가끔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으로 충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카페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나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손님은 매일 왔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에 나타나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어떤 날은 그 손님이 유일한 손님일 때도 있었습니다.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손님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문을 닫았을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이 손님 한 명만큼은 자신의 카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지연에게 작은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한 명의 단골로는 카페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빚은 점점 늘어났고 지연의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9개월째 되던 날 지연은 건물주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연 씨, 임대료가 석 달째 밀렸어요. 이번 달까지 안 들어오면 계약 해지해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카페를 열 때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결국 지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페 문을 닫기로. 1년을 버티겠다고 했지만 3개월을 앞두고 포기해야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카페 문에 폐업 공지를 붙였습니다. 한 달 후 영업을 종료합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짧은 문구였지만 그 안에는 5년간의 추억과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지연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관계들이 끝나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손님은 폐업 공지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오후 2시에 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표정에 변화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궁금했습니다. 이 손님은 카페가 문을 닫는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1년 동안 매일 온 이곳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 아무 감정이 없을까? 하지만 손님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갔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카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커피 원두, 컵들, 인테리어 소품들,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지연은 또 울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지연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지연은 최선을 다해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고의 커피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던 지연은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시, 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정확한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습니다. 손님도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연은 마지막 아메리카노를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 이 손님을 위해 만든 수백 잔의 아메리카노 중 마지막 한 잔. 지연은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커피를 건네며 지연은 말했습니다. 1년 동안 매일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힘이 많이 됐어요. 손님은 커피를 받으며 잠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긴 문장을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드려야죠. 1년 동안 이곳이 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그 말을 듣고 지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카페가 누군가에게 안식처였다니, 그것만으로도 5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님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억하려는 듯이.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손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연에게 다가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편지예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읽어주세요. 손님은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지연은 혼자 카페에 남았습니다. 정리는 내일 하기로 하고 지연은 손님이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지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빽빽하게 쓰인 글씨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장님께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왜 매일 이 카페에 왔는지, 왜 항상 같은 메뉴만 시켰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 전 제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제가 일하는 동안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카페 커피 많이 마셔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아내는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작은 카페의 아메리카노를요.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카페 커피를 마시라고. 그래서 집 근처 카페를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사장님의 카페였습니다. 지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 손님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사장님이 건네준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마시던 그 맛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정성이 느껴지는 맛. 그날부터 저는 매일 이곳에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내를 기억하기 위해. 매일 오후 2시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시간에 이곳에 와서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왜 같은 메뉴만 시켰냐고요? 아내가 제일 좋아하던 메뉴였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복잡한 메뉴보다 심플한 아메리카노를 좋아했습니다. 커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했죠. 1년 동안 이곳에 오면서 저는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처음에는 커피를 마시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커피 맛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장님은 모르셨겠지만 추운 날 조금 더 뜨겁게 만들어주신 커피, 더운 날 얼음을 더 넣어주신 커피, 그 작은 배려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 저를 신경 써준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됐습니다. 사장님의 카페는 제게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기억하는 공간이었고 제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1년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자신의 카페가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였다니.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폐업 공지를 봤을 때 정말 슬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괜찮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카페를 그만두신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고. 사장님은 적어도 한 사람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저라는 사람을요. 1년 전 제가 처음 이 카페에 왔을 때 저는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건네준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커피에는 단순히 카페인만 들어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원했던 것처럼 다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아내를 잊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가 원하는 건 제가 슬픔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니까요. 사장님도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5년 동안 이 카페를 운영하신 것, 그것은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셨고, 적어도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꿔준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의 카페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사장님이 만들어주신 366잔의 아메리카노 윤년이라 366잔이네요. 그 한 잔 한 잔이 제게는 생명수였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카페를 여신다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때는 다른 메뉴도 시켜볼게요. 1년 동안 제 안식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준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은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의 인생을 구했다니. 5년이 헛되지 않았다니. 편지 마지막 장에는 추신이 있었습니다. P.S. 봉투 안에 수표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마신 커피값의 100배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받아주세요. 사장님이 제게 주신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제 마음입니다. 부디 이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사장님의 커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지연은 황급히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본 지연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카페의 빚을 갚고도 남을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폐업 공지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지를 붙였습니다. 잠시 휴업합니다. 곧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카페의 성공이 단순히 매출로만 측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한 사람에게라도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김민준이 준 돈으로 지연은 빚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콘셉트로 누군가의 안식처가 되는 카페라는 콘셉트로요. 3개월 후 카페 온기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더 따뜻해졌고 메뉴는 더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정성을 다해 커피를 만든다는 것. 재개업 첫날 많은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문이 열렸습니다. 김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김민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밝은 미소였습니다. 오늘은 뭘 드릴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김민준은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카페라떼로 주세요. 새로운 시작이니까 새로운 메뉴를 먹어봐야죠. 좋은 선택이세요. 오후 435. 최고로 만들어 드릴게요. 지연은 정성껏 카페라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컵 옆에 작은 쪽지를 함께 내놨습니다. 고객님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김민주는 쪽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네요. 역시 사장님 커피가 최고예요. 그날 이후 카페 온기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는 것. 오늘의 안식 커피라는 이름으로요. 지연은 메뉴판 한쪽에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신 분, 위로가 필요하신 분, 그냥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으신 분, 언제든 오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쉬어가세요. 여기는 당신의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카페는 한 분의 용기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 감사드리며 저도 다른 분들께 같은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카페 온기는 그렇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매출은 예전만큼 크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으니까요. 김민주는 여전히 가끔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메뉴를 시켰고 가끔은 친구들과 함께 오기도 했습니다. 1년 전에 그 슬픈 눈빛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김민준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 아내가 봤으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사장님의 카페를요. 그래요? 네, 아내는 늘 말했어요. 진짜 좋은 카페는 커피 맛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장님 카페에는 그 온기가 있어요.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만들고 싶었던 카페였으니까요. 저녁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지연은 카페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자신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누군가의 힘든 시간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지연은 카페 문을 닫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누군가의 안식처가 되어주자. 그리고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안고서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는 우리로 인해 힘을 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정성. 그것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